만약 그 자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해도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고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휘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볼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했을 때 어색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침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꼭 소개팅이나 미팅에서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기술이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남자끼리의 대화와 여자끼리의 대화는 서로 달라요. 남자끼리의 대화는 간결해요. 주로 이야기의 핵심, 원인, 과정, 결과 정도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 주말에 뭐 했어? 여자친구랑 잠실 가서 벚꽃 보고 데이트했어. 너는? 나 그냥 집에서 게임했지. 끝이에요. 반면에 여자끼리의 대화는 감정, 감성, 공감, 리액션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 주말에 뭐 했어? 남자친구랑 잠실 가서 벚꽃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 아 진짜? 나는 아직 벚꽃 못 봤는데 거기 괜찮아? 응 괜찮아. 거기 주변에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 무슨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여자끼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요. 여러분은 여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끼리의 대화처럼 간결하고 금방 끊어지길 바래요? 아니면 여자끼리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길 바래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끊이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겠죠.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대충 알았다면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여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끼리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끊이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소개팅에 나가서 여자랑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대화의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주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호구조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보자마자 목걸이가 이쁘시네요. 스타일이 되게 좋으시네요. 등등의 칭찬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여자가 더 많아요. 제일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방법은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어떤 거 드시겠어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시작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음료를 주문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겠죠. 근데 이때 어떤 대화의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어떤 일 하세요? 어디에 사세요? 등등. 일명 호구조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짧게 이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 하세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어디 직장 다니세요? 삼성 다니고 있어요. 아하, 그럼 어디 쪽에 사세요? 강남에 살아요. 아하, 그러면은 취미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소개팅이 끝나고 여자한테 답장이 안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느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말꼬리 리액션, 말꼬리 잡기, 가지 잇기예요. 그럼 먼저 말꼬리 리액션이란 뭐냐? 남자가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 다음 여자가 대답을 할 텐데 이 대답에서 나온 단어 혹은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라는 인식도 주면서 여자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공감을 어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필라테스 배우고 있어요. 아, 필라테스 배우고 있으시구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여자의 답변 중에서 단어나 짧은 문장을 말꼬리 잡아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반복하면서 다음 말을 할 시간도 벌 수 있고 여자와의 대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인식도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자주 쓰면 대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모자라 보이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 필라테스 배우고 있어요. 아, 필라테스 배우시고 있으시구나. 필라테스 은근히 힘들다고 하던데 어때요? 몸이 굳어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아, 몸이 굳어 있어서 힘드셨구나. 그럼 식단도 하시는 거예요? 평일엔 하고 주말엔 안 해요. 아, 평일엔 식단을 하시고 주말에는 일반식을 드시는구나. 어때요?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긴 했지만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고 어디서 말 잘하는 법 쳐서 겨우겨우 적용시키는 게 보이고 약간은 모자라 보이죠. 적당히 눈치껏 타이밍 잘 잡아서 쓰면 정말 좋은 기술인데 이 기술이 좋다고 했다고 무작정 모든 말꼬리를 반복하게 되면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눈치껏 잘 못 사용하겠으면 아예 안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말꼬리 잡기예요. 말꼬리 잡기는 여자의 대답이나 대화에서 나온 단어나 문장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첫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 여자가 대답을 할 텐데 여기서 그 대답에 따라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처음에 말한 호구조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잠실이요. 아,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미용사예요. 이런 식으로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 소개팅 자리가 그 여자를 보는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방법이 말꼬리 잡기예요. 여자의 대답에서 주요 키워드나 질문거리가 되는 단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 사세요? 잠실 쪽에 살아요. 요즘 잠실 석촌호수가 되게 핫하던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직은 못 가봤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고 싶은데 사진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 많은데 가면은 기 빨려가지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사람 많은 곳 가면 기 빨리던데.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말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뭔가 끝말잇기처럼 키워드를 계속 이어가면 훨씬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도 소개팅을 가기 전에 뭘 물어볼지, 무슨 질문을 할지 레파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짜놓고 만나는 것보다 상대방의 대화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부담도 덜하고 대화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계속 말꼬리를 잡을 순 없죠. 언젠간 소재가 고갈되고 하나의 주제로만 계속 이야기하면 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주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좀 더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주제를 전환해야 될까요? 눈치껏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렵죠? 눈치껏.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가지 잇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마인드맵도 한 가지 주제로 시작을 하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주제가 전환되는 순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잠실, 석촌호수, 사람이 많다, 야구장, 운동, 헬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대화에 적용시켜보면, 혹시 잠실 가보셨어요? 네, 자주 가요. 그럼 석촌호수도 가보셨어요? 석촌호수는 아직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혹시 야구장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야구는 좋아해서 야구장은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어느 팀 응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가 흘러가고 주제도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채워가며 대화를 하고 주제를 전환시키는 것도 좋지만, 마인드맵에 뭐가 들어갈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가보셨어요?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해서 안 가봤어요. 저도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혹시 자주 가는 장소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반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 가지잇기 기술을 쓸 필요는 없어요. 눈치껏 말꼬리 잡기, 가지잇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 소재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관련이 조금 없더라도 주제를 전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라고 주제를 틀어도 돼요. 관련 없는 주제로 전환하는 주기가 너무 짧지만 않다면 관련이 없더라도 주제를 전환해서 또 말꼬리 잡기, 가지잇기를 통해서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대화의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화 유형 파악하기예요. 대화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요. 공적인 대화, 사적인 대화. 우리가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하는 대화는 사적인 대화 중에서도 더 사적인 대화예요. 즉,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요. 이 자리는 면접 자리도 아니고 정보 전달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를 뽐내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둘의 대화가 즐거우면 서로 잘 통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럼 당연히 만남의 횟수가 소개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즐겁게 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연이라면 여러분이 대화를 조금 못해도 둘은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단답형 질문 피하기예요. 대화는 서로 핑퐁이 돼야 돼요. 근데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면 대화가 안 되고 말꼬리를 잡을 수도 없고 질문 그리고 대답, 이걸로 대화가 끝나요. 단답형으로 질문을 해놓고 상대가 주관식으로 대답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소개팅 자리에서 점심 드셨어요? 아, 네,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저렴한 강남볼백이라고 먹고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아, 네, 먹었어요 정도겠죠.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보다는 점심 어떤 거 드셨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보다는 커피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라는 등의 단답형 질문은 꼭 피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주제들이에요.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알아가는 건 좋지만 논쟁이 될 수 있거나 지루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사회 이슈, 군대, 이념, 이런 것들은 굳이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왜 피하셔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정체성 잃지 말기예요.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건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대화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투자를 받는 자리라도요. 여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도 되고 투자를 받지 못해도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상대방이 인정을 바라면서 대화를 하는 건 만약 그 자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해도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고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건 좋지만 자신의 최소한의 정체성은 유지를 하세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했어요.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대화도 둘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체성을 잃으면 이 대화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대화에 임하지 마세요. 오늘은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대화의 기술과 주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뿐 아니라 어떤 대화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연습하시길 바래요. 이것들을 알았다고 해도 처음부터 대화를 술술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노련해지고 자기 스타일을 익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 파람이는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리리.